네, 이번 순서는 문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진양희 기자의 문화살롱입니다. 네,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15년이 유아인, 해리, 박보검, 유준열 이렇게 신세대 스타들의 안방에 주름 잡았다면 2016년 올해는 오빠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박신양, 이서진, 또 안재욱 씨의 반가운 모습 볼 수 있다고요? 네, 이른바 오빠들의 귀환이죠. 올해는 안방극장을 통해서 반가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연기하나 했던 이서진 씨, 그동안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에서 주로 예능을 하거나 아니면 광고에서만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2년 만에 본업인 연기자로 돌아옵니다. 네. 자신의 캐릭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2월 방송 예정인 새 주말 드라마 결혼 계약에서 애프터스쿨 출신의 유이와 남녀 주인공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서진 씨, 저도 연기자로서의 모습 그리웠었는데 드디어 이제 만나보게 되는군요. 그런가 하면 박신양 씨도 예능과 드라마로 동시에 또 컴백을 한다고요? 네, 박신양 씨 같은 경우는 한 5년 만에 컴백인데요. 네. 2월 초부터 방송되는 배우 학교라는 케이블의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백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 인생 최대 고비를 만났다고 해요. 네. 연기 못하는 발연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연기 제자가 누구냐면 로봇 연기의 대가 장수원 씨, 또 막 배운 유병재 씨, 유병재 씨. 네, 멤버들인데요. 그래서 참으로 난감해서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예고 영상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박신양 씨의 예능감 하면은 사실 좀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런닝맨이라던가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프로에서 특유의 어떤 진지한 예능감을 발휘해서 웃음을 줬는데요. 이번에는 좀 연기 선생님이니까 자신의 또 그런 특기인 장점을 살려서 웃음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예능과 함께 또 드라마로 컴백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새 월화극 동네 변호사 조들호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신양 씨가 한 50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정통 연기자로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동네 변호사 조들호입니다. 왠지 좀 정의로운 변호사이지만 뭔가 좀 허술하고 동네 형 같은 그런 변호사일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박신양 씨가 원래는 검사였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모두 다 손에 쥔 검사였는데 역시나 제목 타이틀처럼 정의에 넘치다 보니까 검찰 내 비리를 견디지 못하고 내부 고발자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잃고요. 나락으로 떨어진 후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인데요. 박신양 씨가 또 이런 굉장히 정의롭고 또 이렇게 좀 내지르는 그런 역할, 그런 캐릭터를 잘 연기를 하잖아요. 드라마 사인 이후에 무려 5년 만에 컴백인데 그동안 좀 얼마나 더 무르익고 성숙됐을까. 또 워낙 흥행 배우로 통하니까요.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 박신양 씨 참 기대가 됩니다. 또 이분도 돌아옵니다. 그동안 뮤지컬 배우로서 종횡무진 활약했던 안재욱 씨도 안방극장으로 또 돌아온다고요? 네, 안재욱 씨 참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그동안 뮤지컬 쪽에 가서 다행히 또 배우자도 만나고 했는데 2월 20일 날 첫 방송되는 새 주말 드라마 제목이 아이가 5이라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에는 안재욱 씨뿐만 아니라 소유진 씨가 출산 이후에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안재욱 씨한테는 컴백작이고요. 이번 작품에서 실제는 아직 아이 아빠는 아니지만 예비 아빠죠. 싱글 데디 역을 맡는다고 해요. 자상하고 부드러운 아빠로 이전 작품에서 좀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재욱 씨, 소유진 씨가 출연한 이 드라마는 재혼 로맨스를 보여주는 그런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결혼 이후에 처음 선택한 TV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누구보다 잘 소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렇겠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신양 씨, 이서진 씨, 안재욱 씨 다 40대예요. 그러네요. 제 머릿속엔 아직도 안재욱 씨
미니 오빠, 네. 뭐 이렇게 머리 길었을 때, 청춘 스타일 모습으로. 예,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네. 다 40대 중년 배우가 됐습니다. 그랬네요. 정말 이 세 배우를 오래 기다리신 팬들에게는 기대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세 분 모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 제작 발표회 소식도 준비되어 있네요, 기자님. 네, 지난해 사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실력을 또 한번 다시금 증명을 했던 이준익 감독의 신작인데요. 네. 바로 영화 동주라는 작품입니다. 네. 동주가 윤동주 시인의 동주에서 따온 얘기인데요. 이준익 감독이 이 영화를 지금 와서 굳이 연출을 한 배경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에 관한 TV 다큐라던가 네. 영화, 드라마가 그동안 없었다. 왜일까? 그러네요. 이 단순한 의구심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동주는 말 그대로 일절 강점기 28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시인 윤동주의 청년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평생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시인 윤동주와 또 독립운동가 송동규의 빛나는 청춘을 그린 네. 영화입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윤동주 의사의 청년기 어땠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영화 제작 발표 현장에 저희 카메라가 직접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괜히 불안하고 아닌 것 같고 이게 내가 이거를 믿고 행해도 되나 이런 마음들이었는데 불안하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감독님이 굉장히 저한테 북 돋아주고 그거 괜찮다고 그거 괜찮다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항상 저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요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하지 뭐 제가 뭐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하는 거는 많이 없었고요. 조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셨던 분이고요. 결과물이 없어서 기억되지 못하는 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독립운동가 분을 제가 감히 연기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흑백 사진만 존재했던 시대의 이미지로 남아있는 그거에 충실해야만이 어쩌면 더 리얼리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히려 흑백이 더 칼라보다 사실의 기억 속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수능 때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 대본 펼쳐놓고 화장실 가는 방문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들고 다니고 막 일본어 외우려고 일본어. 진짜 고생했던 것 같아요. 일본 팬미팅은 저절로 준비가 되셨겠어요. 전혀요. 이분의 마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대본을 보고 윤동주 평전을 보고 해도 그래서 조금 제 사정에서 좀 무리를 해서 북한도로 떠났죠. 북한도로. 예. 연길로 떠나서 사비로 가신 거예요? 예. 오.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뭐 윤동 선생님 생가와 뭐 묘소에 들려서 나름대로 고사도 지내고 뭐 이러면서 좀 마음을 느껴보려고 제 나름대로 좀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삭발신에 대한 부담 이런 거는 많이 없었고요. 그냥 그 씬을 어떤 감정으로 촬영할까를 더 많이 좀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발신이다 보니까 한 번에 오케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때 감정을 어떻게 할까를 좀 더 예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메시지나 의도에 대해서 이제는 크게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은퇴 좀 해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매번 감독님 제작 보고회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을 보고 잠시나마라도 이 영화가 상영하는 2시간 동안이라도 그 전으로 돌아가셔서 네, 영화 동주의 제작 발표회 현장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맑고 패기 넘치는 어린 배우가 윤동주 씨를 연기했을까도 영화 통해서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 영화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촬영이 됐다고요? 네, 이 어떤 영화가 걸까요? 흑백으로 촬영이 됐는데요. 아마 스크린에서도 흑백 영화로 만나게 될 겁니다. 좀 네. 낯선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감독이 당시에 윤동지 시인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특별한 촬영법을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2월 18일 날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험부터 서시죠. 죽는 네. 날까지 하늘에 우러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대단합니다. 네. 네. 이런 젊은 청년의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가 탄생할 것 같은데요. 네. 2월 18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영화 동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설 같은 영화죠. 영웅 본색이 30주년을 맞춰서 재개봉을 또 확정했다고요? 네, 홍콩 느와르물의 어떤 전설적인 영화죠. 네. 그리고 주윤발 장구경을 또 다시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쌍문동 아이들이 열광했던 또 바로 네. 그 영화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있는 주윤발의 모습,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아주 수도 없이 영상을 통해서 봤고요.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은 스타들이 패러디로 웃음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개봉 30주년을 맞아서 오는 2월에 HD 리마스터링으로 재개봉이 되는데요. 네. 주윤발 장구경의 어떤 빛나던 정말 최전성기의 그 모습을 좀 더 좋은 네. 화질과 음질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응답하라 1988에 있었던 그 세대들에게는 이 영화는 참 각별한 의미가 있죠. 네. 예, 극장 찾아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데뷔 55년 차 미국의 전설적인 로큰롤 밴드죠. 비치보이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네, 데뷔한 지 55년인데 한 번도 한국에 내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서운하네요. 네. 네. 비치보이스 하면 서핑 USA. 네네. 우리 굉장히 여름에 해변가나 뭐 여름 되면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인데 지금도 네. 1960년대 이 노래로 굉장한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흥겹고 경쾌한 서프 뮤직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더 많은 평가를 받은 밴드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영국에 비틀스가 있다면 미국에는 비치보이스가 있다 그랬군요. 라고 대항마로 불릴 정도의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네. 한국에선 지난해 여름에 비치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의 비치보이스의 리더죠. 브라이언 윌슨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러브 앤 머시가 개봉을 해서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티켓 가격이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좀 이번 공연은 아쉽게도 완전체로 내한하는 게 아니고요. 네. 리더격인 브라이언 윌슨을 제외하고 마이클 러브 등 총 4명이 내한을 합니다. 벌써 비치보이스 나이가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와. 대공연장에 많은 관객을 수용을 못하고 호텔의 그랜드 볼륨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 800석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좀 뭐 관객과 무대가 가깝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네. 티켓 값이 무려 19만 5천 원이 최저가고요. 24만 5천 원 정도로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도 좀 더 친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게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많이 비싸네요. 가격이 그러게요. 조금만 친근했으면 800석으로 안 됐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좀 더 큰 공연장을 찾았을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티켓 값은 좀 비쌉니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무려 55년 동안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비치보이스의 무대 기대해 보신 분들께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볼만한 전시회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모네 빛을 그리다라는 전시인데요. 네. 이번 전시는 한마디로 모네와 IT가 결합된 콜라보 전시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네의 일생과 작품을 디지털 기술에 접목한 컨버전스 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네의 명화 한 60여 점이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4m 높이의 스크린에 생생하게 옮겨져 있습니다. 네.
프로젝터와 4m의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뭐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그리고 전시회 곳곳에 볼만한 것들이 또 비치가 되어 있다고요? 네, 전시회장에서 어떤 첨단 기술이 미술과 결합이 됐나 이것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적외선 감지기가 관람객의 어떤 심장 박동수를 체크한다고 해요. 네.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죠. 네. 그리고 심장 박동을 삼각 함수로 계산해서 나비의 움직임과 합쳐서 군집 애니메이션으로 초대형 스크린을 채우는 그런 또 풍경을 선사하고요. 독특하네요. 네, 모네의 작품을 또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1800년대 파리로 여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설치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월 28일까지 열리고요. 이후에는 대전으로 넘어가서 3월 24일까지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관람객의 심장 박동수와 나비의 움직임을 합쳐서 형상화해 네. 해보고 싶네요. 네. 우리가 심장이 살살 뛰면 나비가 이렇게 날다가 아, 그런 거겠죠? 막 뛰면은 수십 마리가 막 이렇게 날아가는 네. 그런 모양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네. 와, 미술과 IT의 멋진 굉장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전시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2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시회장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향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